지난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초고령사회에서 유망한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 한아름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현실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분들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 지난해 2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받은 사람은 141만 명에 달합니다.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예. 1급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취득할 수가 있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 훈련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듯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정작 이분들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떻든가요? 네, 일단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실태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거는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등의 수식어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식에도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는 대표적으로 저임금 노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한 주 평균 42.2시간을 일하고 월 급여 총액으로는 평균 241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 같은 자료에서 나온 전체 임금 노동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307만 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평균과 비교해 본다면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복지 급여는 호봉제입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월 중순 정도에 당해연도 공무원 인상률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은 공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보다 낮게 임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김남희 의원은 지난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남희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자신들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서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점검해 보니까 특비로 운영하는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에 95.3%밖에 준수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께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선은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법에 보시면 이렇게 적정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정부 감독 강화하고 또 이 인건비 기준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와 보완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돼서 적정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임금의 문제가 하나 있었었고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또 다른 고충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과중된 업무와 고용 불안입니다. 이 업무 특성상 한 명의 이용자에게 하루 종일 밀착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한 명 한 명이 맡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업무 공백이 생기면 떠맡아야 할 짐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아플 수도 없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예. 또한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처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용 불안인 거죠.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이 정규직으로 일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문의만 좀 정규직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부가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돌봄 현장을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사 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 영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입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문의만 정규직인 일자리인 겁니다. 이 중앙 지방 정부가 대다수 사회복지 사업을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하고 인력 기준이나 사업 내용, 임금과 수당 등 노동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간접 고용 비율이 높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중앙 지방 정부의 단기성 사회복지 사업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일자리가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혜택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사회복지사협회 안병규 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사회복지사협회 안병규 회장입니다. 예, 사회복지사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광주 복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광주광역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종사자 수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광주의 사회복지 시설은 한 1,400개 정도 되고요. 예.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한 12,9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2월까지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는 광주에 한 84,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예. 늘어나는 수가 좀 증가세가 높습니까? 최근 들어서? 네? 예, 굉장히 지금 많이들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계십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함께 이웃과 같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사 선서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편에서 항상 활동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사명감으로만 일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인데 네. 현장의 이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네네. 뭐라고 보십니까? 이직률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원인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 노동과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한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량이 과도하고 또 복지 서비스도 집중적으로 좀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현재 좀 처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아져 보입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가 그동안에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사회복지사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자원봉사자다,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의 인내와 헌신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전문가로서의 위상보다는 사명감으로, 좀 봉사정신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상담, 사례관리 정책, 기획, 제도 제안 등 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협회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점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광주의 사회복지사들을 이렇게 채용할 때, 네. 그 호봉을 제한하고 있어요. 무슨 직군에는 5호봉 이내로 채용해라, 또 무슨 직군에는 3호봉 이내로 채용해라,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수정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이제 시에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 관련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줘야 사회복지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와 더불어서 또 보완해야 되는 제도적으로 어떤 점 네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회복지사들이 폭력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력이요? 현실적으로 네네. 예를 들면 언어적 폭력 또는 정서적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 수행 중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냐는 물음에 무려 70.7%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도 작년에 개정되었고요. 위기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지원센터 또는 권익 지원센터가 전국에 서울, 인천, 대구, 경북, 강원, 제주, 충남 등 11개 시도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도 광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좀 애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시니까요. 네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안병규 회장과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임금도 좀 낮고 인식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처우가 열악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네, 이 열악한 시설로 인한 열악한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고요. 예. 이는 직장인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폭력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어렵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일단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53.2%를 넘어섰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의 사적 소유와 시설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다가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많아서 이 사회복지 종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조합은
가입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70만 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를 겨우 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사회복지업계에 종사하는 이들 대부분이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요. 이 소규모 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낙인이 찍히면 이직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시선 때문에 이 노조 가입에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최근에 광주시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처우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 돌봄 등 광주시가 촘촘한 돌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덕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단일 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광주시 돌봄 정책과 송정태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주광역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속 내일이 빛나는 복지 공동체라는 비전과 몸도 마음도 건강한 행복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49곳 3,9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445억 원을 투입해 단위임금 보장, 복리후생 증진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기 처우 개선 계획의 특징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단일임금 보장을 위한 전 시설 호봉제 전환과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검진 휴가제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도입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강주광역시는 시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거 말고 보여주기식 말고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복지 말 안 되죠. 전문가의 영역에서 모두의 행복이 지켜질 때만 복지라는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이야기 매년 나오고 있지만 대안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복지와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세태에 비해 공급할 복지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재 큰 문제인데요. 사회복지사의 노동 환경은 민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에서 경각심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아름 리포터와 톡포투데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